하태현 전 장관이 아까 2부하고 3부 사이에 하태경 최고위원한테 논평을 한마디 하셨어요. 공개적으로요? 예. 아니, 공개적으로 아니라 저한테 비공식적인? 예. 전해드리려고. 좀 이따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십니다.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 그러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물망초. 물망초?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무슨 뜻이야, 진짜? 예. 나 여기 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네.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의 차별화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원래 다르니까. 거기서 해서 물망초라고. 자, 물망초 하태경 최고위원. 자, 남북 정상회담. 본인의 차별점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그래서 홍 대표한테 제가 네. 한 방 더 드리면, 제가 어제는 평화의 적이다 했는데, 좀 더 명료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서는 핵폐기를 해야 되고, 네. 남한에서는 홍폐기를 해야 됩니다. 찬스 잡으셨네요, 찬스.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정상회담을 직접 다 봐가지고, 정상회담 그렇죠. 성과에 대해서 남이 전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느낀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여기 인식을 바꾸기 힘듭니다. 직접 이게 봤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게, 네.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면 좌우가 없잖아요. 네. 온민족이 축하하는 겁니다. 네. 여야가 없어요. 일단 축하해놓고. 네. 그런 것과 같은 사건에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실시간으로 봐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힘으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네. 남북 정상이 만나서 네. 해방과 같은 이러한 역사적 대사건이 대사변입니다. 진짜. 대사변이 전개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식에도 대사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김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방되는 걸 싫어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친일파밖에 없듯이 네. 지금 이러한 전쟁에서 평화로 한반도 역사가 변하는데 이걸 싫어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반평화 세력인 거예요. 홍으로 대표되는. 여실히 입증된 거예요. 이거는. 광팔 찬스예요. 예, 그러니까 일제에서 해방될 때 친일파 인정을 했듯이 지금 한반도가 평화로 대전환하는 이 시기에 본인 혼자서 나는 홍전쟁, 전쟁 기생 세력의 대표다. 이걸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거죠. 이게 1, 2차 정상회담하고는 다른 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계속 봤거든요. 이게 계속 노출돼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각자 판단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네. 이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 네. 저 같은 경우, 이번, 통일연구원 연구원 네네. 불러서 계속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십몇 년 전부터 그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네, 잘하셨고요. 예. 네,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이 변화의 동력이 어디 있느냐. 네. 김정은한테서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예. 그 본질은 뭐냐? 리더가 바뀌었거든요. 그 본질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김일성 모택동이 등소평 박정희로 바뀐 것과 같은 일이 지금 북한에서 리더가 그만큼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체제가 수령 사회주의 체제에서 수령 자본주의 체제로 노선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북한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학습하셨죠? 예. 핸드폰 500만 대, 예. 시장 500개,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일산 신도시 같은 평양에 여명거리가 있어요. 예, 예. 아파트 한 4만, 명동에 해당되는. 예. 5만 세대 정도. 그렇죠. 예. 서울 명동에. 저 화면 봤는데 놀랍습니다, 거기. 거기를 어떻게 졌냐. 예. 국가 예산이 아니라 예. 돈주. 예. 돈주들의 돈을 예.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분양권을 주고. 거기 보면은 그 장면, 여명거리만 보면 싱가포르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자본주의적 건설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북한에는 아직도 이 간부들이 자꾸 돈을 빼먹기 때문에 뇌물. 불안해해요. 돈을 태우는 거를. 예. 은행에 있는 돈도 압수하기도 했고, 과거에. 예. 근데 돈주들이 김정은을 믿는 거예요. 김정은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한다.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정일 그 체제 때만 하더라도 장마당을 좋았다 풀었다 반복했거든요. 예. 근데 정확히 이제 아시네. 알고 제가 있어요. 그걸 계속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국회 들어오기 김일성 전에 하면은 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니 바뀌었으니까 그 재해석을 해야지. 제 그건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렇다고 치고 예. 세계 신기록도 세울라.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이 네. 중요한 국면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홍 대표가 또 뭐 김정은하고 청와대 주사파가 예. 뭐 일종의 미략한 거다. 안 먹힙니다 이제 진짜로. 안 먹히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노선 전환은 김정은이 사회주의자에서 자본주의자로 전향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네. 이야기하자. 네. 비유를 들면 예. 그 전향한 그 정도의 사람한테 대변력이 일어난 거 그리고 북한에서도. 청와대도 그러니까 김정은이 예를 들어 청와대 옛날 주사파 그대로 있으면 네. 김정은이 답답해서 회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도 이미 다 전향을 한 거예요. 예. 지금은 주사파가 아니야. 예. 옛날엔 주사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30년 전의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홍 대표 머릿속에는 한 30년 전에 상황만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그걸 가서 입력시켜 주거나 그 외에 전략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나 봐요. 지금 아베도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스탠스였는데 확 바뀌었어요 지금 살려고. 아베 당연히 바뀌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기만 쏙 빠질 수가 없거든요. 아니 아베도 사실은 자기가 먼저 바꾸고 싶었지. 자, 원래 정치인들이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네. 자기가 먼저 짠 해가지고 김정은 먼저 만나고 싶었는데 느린 거야. 그 요번에 이제 일본에서 그 우리로 치면 국정원 사람들 굉장히 좀 문책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 정보 파악이 늦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기한테 준비를 못하게 했냐. 모르시는 게 없는 우리한테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가 일본의 정보기관한테 혼날 것이라는 것까지. 예, 혼나요. 저 지금 정보 파악 굉장히 늦었어요. 근데 예. 홍 대표가 이 말씀만 드리면은 일제랑 비교하는 게 딱 맞는데 일제 만약에 다당제였으면 네. 그 안에서도 친일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집권당이잖아. 네. 집권당이었는데 망할 때쯤 되더라도 아직도 일본의 영화가 지속된다는 착각 속에서 계속 친일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딱 그 꼴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승민 대표도 좀 이 분위기를 좀 잘 타라고 전해주세요. 유승민 대표, 아니 하태경 의원님이나 뭐 박주선 대표 같은 경우에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고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데 유승민 대표는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면 되죠.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온도 그러니까 차이는 있긴 한데. 우리 바른미래당의 스탠스를 보면 예. 뭐 저나 박주선 대표나 이런 상황에 대한 적극적 지지파가 예. 있고 유승민 대표 같은 신중한 지지파 그리고 홍준표 대표 같은 반대파. 신중한 지지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보시면 예. 어제 저녁에 한 인터뷰를 보시면 김정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하지만 비핵화가 되는 걸 실제로 봐야 되겠다. 아니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스탠스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죠. 그러면 전부 다 뭐 하태하태처럼 무조건 뭐 지금 찬양하는 그렇다고 뭐 그럴 수는 이렇게 없는데 가도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신중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신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신중론이죠. 신중론으로 읽히지 않는다. 지금 뭐냐면 그동안 아니, 유승민 대표가 쭉 내왔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이거든요. 그때보다는 훨씬 우호적으로 바뀐 거죠. 저도 유승민 대표 여기서 확 올라타야 되는데 그동안 해온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주춤 대구 줍니다. 보수가 아니지. 대구 보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장점이 바뀌고 나서는 확실히 바뀌고 바뀌기 전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바뀐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확 던져야 될 타이밍인데 그 유승민 대표도 광을 잘 못 팔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그런 네. 뭐 아쉬운 점은 제가 보완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보완을 바른미래당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이 영향력이 못 미치지 않습니까? 유승민 대표의 그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 형님께서 유 형님 갑자기. 얼굴이시고 어쨌든 우리 유 형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때문에 네. 예, 보수가 안심하는 거 어디 있지? 제가 너무 또 나서면 네. 보수 입장에서 보면 또 어지럽고 저는 앞장서고 보수 입장에서도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당의 구조가 제가 앞장서면 유 대표님 뒤에서 이렇게 천천히 밀어주시는 이런 균형감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죠. 하여튼 저는 유승민 대표와 강팔 찬스를 한 테프 놓쳤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거 뭐 네. 제가 뭐 충고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하태기 본 인상적인 장면, 혹은 뭐 기타 언론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본인만의 또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 김일성 가면 잡아내듯이 그렇게 확 잡아낸 장면이 있나요? 이거 내 눈에 저는 띄었어.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길동무. 길동무. 우린 이제 길동무다. 그 표현이 확 와닿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한중 관계 정상화할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정상화했고 러시아하고 정상화했고 네네. 이제 북한하고 하는 거예요. 네. 순서대로. 이제 전략적 동반자가 됐잖아요. 네. 중국하고. 근데 아직 전략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제 서로 적이 아닌 거죠. 네.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첫 번째. 네.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네. 그죠?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세 번째 공동 번영. 네. 남북한의 공동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김정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 해줘야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해줍시다 오늘부터. 왜냐면 저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나 어제까지 안 했는데. 북한의 중앙조선 TV 있지 않습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 정도까지는 했어요. 예. 하지만 깨서는까지는 안 했거든요. 이제는 깨서는 문재인 했구나. 대통령 깨서라고 바뀌었어요, 완전히. 아니 나는 존칭으로 완전히. 저는 그래도 조금 유보적인 게 있는 게 노동신문에 가끔 제 이름이 나오는데 네. 맨날 조져요 제들이. 그러니까 한좀 보고 일단 김정은 위원장까지는 합시다. 네, 이제 네. 위원장까지는 하는 것으로. 그죠? 네.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막혔네. 아, 길동무. 길동무.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 사회주의에서 수령 자본주의로 변하고 네. 이제는 무섭게 변합니다. 아까 정세현 장관 엄청난 속도로 가겠죠. 이 부분 잘 모르는데 이 굉장히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예요. 네, 젊고 맞습니다. 지금 머리에 5만 정보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다 흡수하는. 게다가 본인은 앞으로 이 체제라면 50년 이상 집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리는 나라의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30년 내에 한국을 추월해서 경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추월해서 30년 내에 추월해서 자기가 통일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원대한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아, 그러면 출마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60년에 정권을 잡았을 때 예. 79년에 자기가 서거하셨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정말 대한민국을 1등 국가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예. 자기가 30년 집권을 하면 30년 집권을 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미국을 추월한다 1위당 GDP가 이런 꿈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신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예. 김정은도 똑같은 꿈을 꿀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물론 그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북한도. 30년이면 뭐. 그렇죠. 예. 10년 뒤, 20년 뒤 3개월 뒤도 지금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나중에 20년 뒤에 촛불 시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치사점은 뭐냐? 경제에 올인한다. 그건 맞을 것 같아요. 돈 예. 되는 건 다 한다. 돈 되는 거 다 하진 않겠지만 북한식 관점과 절차에 따라 하겠지만 경제에 완전 올인합니다. 올인할 건 저도 동의합니다. 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약 이런 거 빼고 국제 네. 불법적인 거 빼고 합법적인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정상국가 문명국가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반태로 얘기도 했어요. 인권 얘기도 했고 민주주의 얘기도 했거든요. 인권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물론 굉장히 속도는 높다고. 느릴 겁니다. 네. 느리겠지만 그 템포 체제가 유지되는 속도를 유지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우리로 옛날로 치면 잘 살아보세요. 예. 새마을운동. 근데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이 한 걸 이미 봤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특히 일본으로부터 그 보상금을 받는다든가 그렇죠. 남쪽에서도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미국에서도 어느 순간 경제 제재를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풀죠.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네. 그게 우리 남쪽에도 좋죠. 큰 자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저도 북한 사람들 많이 과거에 만났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북한 경제는 굉장히 쉽게 빠르게 발전한다. 왜 그러냐? 남한 경제 우리가 흡수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요. 삼성, 현대, 헤드쿼터를, 본사를 평양으로 와라. 아니면 개성으로 와라. 우리 노조 없다.
아니 그리고 모델이 많잖아요.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러니까 연구- 중국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두려울 수가 있는 게 중국의 규제는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예. 훨씬 자본주의적입니다. 중국은 노조가 없습니다. 예. 그죠? 북한은 중국을 더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업이 진입할 때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한번 다국적 기업이 진입하고 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동무 말고 장면으로 최고라고 치는 장면 없어요? 이거 정말 잘했구나 감탄하는 장면? 그거죠. 아무래도 뭡니까 도보다리요? 예, 아니. 처음에 왔다 갔다 한 거? 왔다 갔다 한 거. 네. 내가 그때 정말 줄넘기. 저도 모르게 네.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이야 하셨구나.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김정은이 콘크리트 장벽을 깨는구나. 베를린 장벽을 베를린 장벽 깨는 감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동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 이제 그때 회담은 성공했어요. 384 장벽도 깨지고 내 마음속에 있던 김정은에 대한 저도 김정은 NT잖아요. 김정은한테 쓴소리 엄청 많이 했어요. 김일성 가면요. 예. 그건 칭찬해 준 거고. 예. 근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도 정말 눈 녹듯이 이제 풀어야 되겠구나. 그 보수층에서도 그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각자 느낀 거예요. 각자.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똑똑한 거예요. 맞습니다. 저 변화가 그러니까 다들 지금 한국당에서는 합의문 내용이 과거 합의문에서 진전된 게 없다. 글자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률가, 판사, 변호사들이 보는. 화면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렇죠. 이걸 온몸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판단하고 각자 느낀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개개인을 만나서 당신 생각을 바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안 느끼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번 6.13 선거는 빨갱이 장사하는 보수들이 끝난다. 또 지방선거에 찬스를 보시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 이번 지금 변화. 그러려면은 유승민 대표가 훨씬 적극적으로 올라탔어야 됩니다. 유 대표는 그런 장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빨갱이 장사는 안 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거꾸로 올라탔어야 된다는 거죠. 유승민 대표 안타깝고 안철수 대표도 확 올라탔어야 되는데 안 대표 바른미래당 너무 엉거주춤합니다 지금. 많이 갔죠. 그러니까 엉거주춤해요. 우리 당이 민평당하고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자고 하는 건 욕심이고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스펙트럼에 맞죠. 민평당, 바른미래당.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청취자들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반공 보수의 시대가 끝났다. 반공 보수, 빨갱이 장사하는 보수 이번에 끝났고 끝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국당 완전히 심판하는 선거로 그리고 한국 정치를 새롭게 재편하는 오늘 문자 시기를 못 깨겠네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듣고 있던 남편이 오늘 하태경 이상하네 라고. 자, 그 초반에 월경 장면 그 외에 혹시 칭찬하고 싶은 사람 물론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그 대목만 정리하고 오늘 끝내죠. 아니, 왜 칭찬하고 싶습니까? 보면 사실 공주님이시잖아요. 저는 김여정 위원장, 그러니까 부부장에 대해서 우리 언론 남쪽에서 초반에 오판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보면서 여동생을 넘어선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오빠하고 있는 그대로 장점, 단점 혹은 잘못한 점 이런 걸 지적할 수도 있으면서 그 판단이 매우 명석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옆에 두는 겁니다. 또 여동생이라서 두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자리에 네 판단은 어때? 한번 들어봐. 그런 자리에 계속 데려가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위치입니다. 최측근이고 멘토죠.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게 한국에 왔잖아요. 네. 본인이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빠한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창 KTX 이야기를 했잖아요. 판단을 믿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여동생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변화를 남매가 용감한 남매가 사실
다 나이 들고 뭐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들 용감한 남매까지 나왔어요, 이제. 속에서 그 남매가 두렵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죠. 어린 나이에 서로 가장 믿는 관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건 단순 남매가 아니라 게다가 스위스 같이 유학했고 정신세계나 성장 과정이나 보는 눈이랑 비슷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너무 하면은 네. 제가 이제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이 쓴소리를 할 겁니다. 예. 특히 그렇게 인권 그렇게 문제나 하시고요. 예. 이런 문제를 할 텐데 예. 적어도 잘할 때는 잘했다고 북한의 김정은한테까지도 용감한 말할 남매. 수 있는 예. 그런 보수가 나와야 된다. 하태경 의원이 한 멘트 중에 가장 역대 인상적인 멘트입니다. 용감한 남매. 요 표현 확 와닿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평가를 여동생이라서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상한 판단력이나 또는 남매 개혁한 거예요. 분석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두 남매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네. 김여정이 먼저 가보는 거죠. 그 길을. 네. 먼저 가보고 괜찮다. 그 판단을 믿는 거거든요. 오빠야 같이 가자. 네. 명석하다. 생각보다 명석하고 중요한 위치다. 그렇죠. 핵심 참모, 여동생이 아니라 핵심 참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핵심 참모죠. 사실상 후계자예요. 후계자까지는 모르겠고. 그 좀 시간 뭐 지켜봐야겠지만. 예, 뭐랄까요. 이 공동집권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과하고 하여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렇죠. 용감한 남매 적당한 표현입니다. 하태경 의원님 오늘 신기록 정신 못하겠지만, 예. 이거 칭찬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한테 칭찬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칭찬 신기록인가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신기록 정신이 안 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꾸로 신기록을 세운 칭찬 신기록. 바른미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